지금 페이팔,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즈의 영향으로 이게 만약 데드캣 바운스가 된다면 아직 찐 바닥은 어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30만 명 감소로 쇼크적인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톰리는 2월에 강한 반등이 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톰리와 함께 유명한 강세론자 JP모건의 콜라노비츠가 미국 증시는 과매도였고 저가 매수 기회라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금 보유보다 결국 주식 보유가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구글, 알파벳과 AMD의 호실적으로 인해 반도체와 빅테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쇼크로 나온 고용지표가 현재 오히려 증시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향후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다우는 0.6% 상승, 나스닥은 0.5% 상승, S&P 500은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다우는 고점 대비 4%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한 상태, S&P 500은 고점 대비 5% 하락한 상황입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몇몇 빨간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구글이 호실적과 함께 20대 1 주식 분할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했고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팔과 넷플릭스, 테슬라의 빨간색이 눈에 띕니다. 페이팔은 올해 가이던스를 안 좋게 발표했는데 핀테크 1등 기업인 페이팔도 공급망 사태와 소비 감소를 언급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급락을 보여주었고 현재 코로나 전보다도 저렴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적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거고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그냥 자비 없이 급락해버리는 장세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페이팔과 비슷하죠. 최근 20% 급락했었고 잠시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 이내 다시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신규 구독자 성장세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되면서 자비 없이 급락한 모습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7698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쇼크 고용지표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6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다시 하락세가 시작된다면 극심한 공포 구간에 다시 들어설 수 있겠네요. 먼저 장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하회했습니다.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공개하면서 현재 애프터장에서 폭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퀄컴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퀄컴은 어닝 비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처음 실적 발표 후 애프터장에서 거의 5% 급락을 보여주다가 다시 거의 말아올린 상태인데요.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 후 폭락이 퀄컴의 패닉세를 유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놀라서 패닉셀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이날 개장 전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안 좋은 쇼크가 나왔습니다. 약 30만 건 감소로 나온 건데요. 시장 예상치는 20만 건 증가였었습니다. 20만 건 감소가 아니라 20만 건 증가였었는데 30만 건 감소가 나온 겁니다.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으로 고용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에 민감한 레저나 접객산업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유럽에 병력 3,000명을 추가 배치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직 러시아와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00명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300명은 독일에 배치되고 기존의 독일에 주둔하던 1,000명은 우크라이나 접경 루마니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나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푸틴 대통령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데드캣 바운스냐, 찐 반등이냐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아마존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메타 플랫폼주의 폭락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애프터장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팔,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주의 영향으로 이게 만약 데드캣 바운스가 된다면 아직 찐 바닥은 어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QLD 기준 이번 조정장의 저점인 62달러에 한 번 더 터치하면서 쌍바닥을 보여줄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2018년의 폭락장이 데드캣 바운스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때 실제 바닥은 14.6달러였는데요. 차트를 자세히 보면 누가 봐도 찐 반등처럼 급등하는 모습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요. 3월까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사실 적립식 장기 투자자인 우리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하면 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측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만 하고 원칙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오늘은 좀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월가에서 유명한 강세론자인 톰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조정을 받고 있는 미국 증시가 2월 중에 V자 반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증시 하락세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2월 중에 큰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과잉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강세론자가 있죠. JP모건의 콜라노비치입니다. 콜라노비치는 시장이 과매도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약세로 바뀌고 있었는데 이는 이 조정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이 여전히 강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 연준이 나서서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것을 의미하는 연준 풋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그페타의 의견입니다. 더그페타의 올해 S&P 500 전망은 10%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주식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채권, 현금과 비교할 때 주식의 경쟁력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실적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가장 경계했는데요. 코로나 우려가 줄어들어야 공급망 사태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에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200에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2차와 3차 매수를 완료했고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200에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유일하게 USD가 가장 먼저 4차 매수가 시작되었고 어제 3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주씩 40거래일 동안 매일 매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세론자와 폭락론자 중 어느 쪽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느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가요? 저는 언제나 강세론자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200년의 역사를 보면 100번 조정이 온다면 그중 80번은 20% 이내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번이 20% 이상의 큰 조정 혹은 폭락을 맞은 건데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폭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그대로 몸으로 맞으면서 폭락 때 사용할 현금 비중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투자금으로 열심히 계속 조정 올 때마다 과감히 줍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정말 폭락장이 온다면 폭락 때 사용할 현금을 사용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게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폭락장 때 매도했다가 재진입하면 내 연평균 수익률이 반토막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 폭락장에서 계속 줍줍하는 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측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폭락장이 안 오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줍줍하면서 우상향을 즐기면 되고 만약 폭락장이 후에 찾아온다면 기존에 계획한 대로 고통스럽지만 버티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 하는 거죠. 전 낙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현재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가치가 재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결국 빅테크의 실적은 대부분 좋습니다. 주가 조정이 마무리되면 결국 다시 상승을 시작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연휴는 끝났지만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